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공세는 거세지고 이란도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 전면적인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달 연구소 교수, 차도연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밤사이 상황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이제 무조건 항복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러면서 네네. 좀 압박 수위를 또 밤사이 높이기도 네네. 했습니다. 이 발언 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현행 이 하메네이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가 계속 존속하는 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지금 경제 발전 비전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란 내에서 현행 지도부 내에서의 약간의 노선 차이를 또 유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내부적으로 이제 경제 카드를 꺼내는 셈이 이제 아무래도 내부의 좀 동요나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있거든요. 이란 내부의 대미 항전 방식에 대해서 네. 노선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실제로 이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차기 지도자, 그러니까 이 이란 내의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히메나이의 이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발언을 계속 내놓는 배경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하메네이 아들 모지타바는요. 네. 암살 대상이었습니다. 네. 원래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 하메네이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결정을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하메네이와 하메네이 아들을 동시에 암살을 하려고 하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목표였는데 그날 운 좋게 하메네이 아들은 살았던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지도자, 그런 암살 대상이 다시 지도자가 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말을 같이 했습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하고는 문제가 없다. 네. 누가 되든 간에 좋은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돼서 미국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라면 나는 오케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모주타바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지타바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네. 이란은 지금 현재 이 차기 지도자를 곧 지명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관련 보도도 계속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보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지금 좀 미루고 있어요. 이렇게 미루고 있는 배경은 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또 혹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이게 며칠 전에 이란의 반체제 신문이 이란 인터내셔널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 반정부 신문입니다. 이란 네. 사람들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짤막한 기사를 보냈냐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의 압력으로 전문가 의회에서 모지타바를 지도자로 선정했다라는 그 줄 때문에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혼선을 빚고 저희가 있는 속보도 거거든요. 내보냈었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게 결정을 해놓고 발표를 못 하는 거냐. 네. 아니면은 내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됐느냐. 예. 근데 가장 최근에 이란 전문가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는 다 잘못된 거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주타바를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네. 또다시 암살 대상이 되는 건 너무 명백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개혁파라고 불리우는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가 있거든요. 네. 하산 호메이니가 되면은 그래도 굉장히 이란이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인물은 미국의 좀 우호적인 인물인가요? 미국의 반드시 우호적인 건 아니지만 이란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지도자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누가 되든 간에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선이 좀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 전쟁에서도 봤듯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력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지금 누가 후계자인지 모를까요, 그들이? 아마 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예. 그 결정을 88명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알기가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나날이 굉장히 노골적인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전을 위한 중재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분쟁을 촉발한 자들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종전을 중재할
하려는 의사를 밝힌 국가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시작될 경우에는 군사작전 자체가 잠깐 소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예. 지금 작전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 2주간은 이런 중재 움직임보다는 그냥 누가 중재를 할 거냐. 그다음에 중재와 관련된 그러니까 양쪽의 요구 조건은 뭔가를 확인하는 선이 될 거고 양측의 대표가 만나서 실질적으로 예. 어떤 협상을 할 가능성이라는 건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재를 해야 할 국가들도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중재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중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믿을 만한 국가하고만 중재에 응할 것 같거든요. 그럼 몇 개국 정도 돼요? 오만밖에 없다고 봐야죠. 카타르도 아니에요? 네, 카타르도 아닙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나라를 다 믿었으면 예. 미국과 협상할 때 오만과 하지 않고 다른 나라도 했겠죠. 사실은 UAE가 핵 협상할 때도 우리가 중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란에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UAE는 미국과 친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그 선택지가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은 또 이탈리아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휴전 이후로요. 예. 그런데 이탈리아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중동 국가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만도 공격을 하지 않았나요? 이란이? 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근데 지금 그 이란 주변이 지금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막 공격하고 있기도 하고 네네. 오만을 향해서도 이제 실제로 이 터키를 향해서 이제 튀르키예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온 바가 있는데 네네. 그 중재가 이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그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네. 실질적으로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거예요. 네. 그 공격을 가한 그 이란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요. 예. 이게 그 좀 지속이 되면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분쟁에 연루돼서 그렇죠. 전쟁이 자국 피해가 길어지면 확산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렇죠. 중재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지금 중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고 네. 1, 2주가 지나고 실적으로 또 이란이 어느 만큼 의미 있는 저항을 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중재냐 아니면 중재 없는 사실상 항복이냐가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가 무엇이냐, 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 공격 상황을 유지하고 긴장 상황을 유지할 것이냐,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냐가 좀 관심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다음 단계 진입을 선언하면서 이 이란의 미래 미사일 생산 능력 해제를 좀 목표했습니다. 네, 실제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외로 지금 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 양상이 과거에 그 미국이 개입하거나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 양상하고 조금 다르다는 면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새로 스테이트 빌딩을 네. 새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어떤 국가를 건설하는 정권 이런 교체를 목적이 한다든지. 아니라 네. 1차적으로 미국이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또 그런 위협이 되는 무기들을 생산할 수 있는 네. 그런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는 목적이면 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전쟁이 과거에 미국이 주로 이 고전을 했던 게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네. 실적으로 비정규전 양상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현지에서 스테이트 빌딩을 시작을 하고 예. 안정화라든가 재건 단계에서 이제 테러라든가 그다음에 비정규전 양상으로 나왔을 때 인명 피해가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양상을 보면 초반부터 적의 정치, 군사, 전쟁 지도부 핵심을 타격을 하고요. 네. 또 반격을 할 수 있는 그 이 시설들 인프라를 계속 지금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는 무기 재고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네. 두 가지가 재미있는 게 생산 시설하고요. 예. 실적으로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도부들을 계속 타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무기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특히 미사일 같은 무기들은요. 예. 굉장히 상층 부의 지도부가 제대로 네. 지휘 체계를 가지고 살아남아 있지 않으면 네. 명령이 있어야 돼요. 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란에서 미사일을 아끼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아낀다기보다는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자폭 드론 사용 횟수가 네.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이 지휘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실행할 수 있는 작전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 지금 그렇다면 미국이 현재 4주에서 6주 안에 이제 끝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공언도 한 바가 있는데 네네. 이것도 좀 생각보다 단기간에 끝낼 가능성도 나오겠네요. 그럼. 전쟁 자체는 4주하고 6주 안에 끝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과거와 같은 양상, 다시 말해서 현지에 실적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다음 비정규직 이렇게 되면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그런 늪에 다시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해법이 없을 경우 네. 정말 이란 내의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완전히 이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정권 세력이 완전히 축출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친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는 결과가 나올지는 좀 불투명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무기를 좀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많이 갖고 있느냐잖아요.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드 일부가 평택 오산 기지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중동으로 차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네.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무기가 무한정이 있다고 그랬었을 때 사실 무한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동맹 국가들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 자산들 중에서 가장 가져오기 좋은 한국에서 가져올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역시 그건 또 미국의 태역 장성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갖고 올 것 같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의 중동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군 자산을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네. 이제 우리 것까지 할까봐 이제 그게 좀 걱정이 그래도 되긴 협의는 있어야 되는 네, 거죠. 협의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중재 국가에 대해서 잠깐 좀 예,補充예. 설명을 하면요. 러시아가 최근에 그 아랍 국가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네, 이란 쪽에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대신 확전을 하지 마라라는 그 요청과 함께 이란에 이걸 충분하게 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러시아도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러시아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럼요. 러시아는 중동에 오랫동안 여기 자기의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 해왔고 또 오히려 중동 국가들은 미국보다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 중동의 민주주의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뭐 민주주의 인권을 얘기하니까 예.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아랍 국가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던 거죠. 예, 그래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무기 부분으로 돌아가면은 미국의 지금 전략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네.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태역 장성들 중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쪽에서는 지금 미국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다. 뭐 10일 정도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평가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무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무기 중에 하나가 패트리엇이잖아요. 네네. 지금 차출 가능성도 가장 높은 거고요. 패트리엇 어떤 무기인가요? 결과적으로는 중저고도에서 상대방의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체계예요. 방어 체계. 예, 방어 체계죠. 그러니까 요격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먼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낙하 단계에서 그 미사일이 그 탄도 미사일 같은 게 포물선을 그리거든요. 네. 낙하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이 패트리엇 관련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표현은 지금 현지에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현지에서 부족한 것보다는 기존에 보통 이 중동의 산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생각을 할 때 모두 패트리엇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공격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다 고려를 해서 배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 이란이 거의 난사하듯이 네. 중동에 있는 모든 미사일 국가 보내고 있어. 예.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배치되지 않은데도 임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게 요격을 위해서 쓰여진다기보다는 그 조치를 취해야 나머지 국가들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지 미군들도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에이테킴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이건 타격 자산입니다. 네. 예, 타격 자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글쎄 사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이거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드 같은 경우에는요, 예. 예, 고고도 방어 체계예요. 그렇죠. 이 고고도는 이란이 중거리 정도의 급의 그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네. 실적으로는 그렇게 효용성이 크지는 않아요. 네. 그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주한 미군의 자산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란의 전쟁이 우리 안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주한 미군의 운용 전략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그 다음 주에 이 마이클 디손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제 우리나라에 옵니다. 좀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맞게 됐는데 어떤 얘기가 좀 실제로 그러면 이 주한미군과 관련된 대화가 좀 오갈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전공에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 다순모리 차관보가 네. 국방부 차관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국무부죠. 전반적인 외교 노선에서 지금 현재 이 협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 간에 네. 이 전쟁 행위에 대해서 그 한미가 어떤 공조를 할 건가 얘기를 하겠지만 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무기 차출 문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지금 과거에 없던 일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때도 네. 이 일시적으로 현지에 필요한 전력이 있을 경우에 한반도에 있던 주한미군 전력이 차출됐던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다. 예, 작년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예. 패트리엇 포대 일부 나갔던 거.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이게 국무부든 국방부든 아마 국방부 선에서 국방당국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필요 전력이 있어서 주한미군 중에서 일부 부대가 중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보완 전력 또는 대체 전력이라고 부르는 전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군 전력을 휴가로 배치한다든지 한반도에 이런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만큼 대체 전력을 갖다 놓는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분위기가 그 이 미 국방 전략서라든가 아니면은 미 국가 전략서 같은 걸 보면 안보 전략서 같은 걸 보면 이제 재래 문제에 대한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한테 전담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대체 전력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문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란이 현재 중동 여러 국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 영공에서 이란 미사일이 요격된 일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튀르키예가 확전의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만약에 튀르키예가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뭐 이란 쪽에서 미사일 우리가 쏜 게 아니다고 부인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튀르키예까지 이 참전을 하면 굉장히 양상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를 할 것 같고요. 이란이 지금 왜 그러면 주변 국가들에게 예. 계속 공격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란의 논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란은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미국을 공격한 거다. 네, 이 미국 얘기는. 공격하다.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본토로 공격했는데 우리가 미국 본토로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 국가들의 기지를 공격하는 거고 그 민간인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된 건물들이다. 예를 들면 호텔에 뭐 CIA 안가가 있다든지요. 예. 예, 그런 거로 공격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지 말아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근데 미군 기지가 이 미군 기지를 하더라도 이 주변 국가들은 자국 내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쉽게 이란에 대해서 분노는 하지만 연합 공격을 하기 어려운 게 연합 공격을 할 경우에 확전도 확전이지만 이란이 이쪽 지역이 유전 지역이잖아요. 예. 유전 지역을 겨냥한 공격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역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흔들리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줄 수 걷잡을 있습니다. 수가 걷잡을 수가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도 전화를 해서 자제를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랍 국가들이 정말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을 하고 싶어도 그 최악의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아랍 국가들이 분노하는 측면이 한 점이 있어요.
과연 미군 기지가 네. 우리 아랍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지금 그 아랍 지역의 그 싱크탱크 중에서는 미군 기지가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예, 그런 자조 섞인 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이란의 전략이 괜찮은 건가요? 이란 전략은 좋죠. 이란 전략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보통 개전을 하면은 이스라엘 쪽에 쏟아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이란이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네. 전쟁 나면은 이스라엘 하루 사이에 우리가 1000발을 날려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 그 쏘는 그 미사일은요 지공을 하고 있고요. 천천히 지공하면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공포에 일상생활을 못하게 예. 하고요. 모든 전력을 지금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격하냐면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레이더망을 일단은 무력화시키려고 그러고요. 예.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아주 싼 무기죠. 이란의 싼 무기를 쏘면은 미국은 굉장히 비싼 무기로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무기도 고갈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작전은 이제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를 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건 우리 아직 제대로 된 거 보여주지 않았다 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이 쏟아붓는 공격에 비해서 이란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이란은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 것들도 좀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이란의 전략 중에 하나로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럼요. 이란이 1대1로 싸워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건 3살짜리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최대한 효과적으로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이란은 이번 전쟁의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네. 정권의 생존이 목표입니다. 정권 유지. 그렇죠. 정권이 생존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권이 생존할 수 있다면 이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모든 힘을 다해서 미국의 힘을 빼게 만들고 미군 사상자를 최대로 많이 만들고 미군 시설을 부수면서 미국 내 여론을 바꾸고 싶어하는 거죠. 지금 전투가 일주일째 되고 있으면서 네네. 초반에는 이제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가 네네. 변수가 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쿠르드 민병대의 지상전 예.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좀 어떤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뀔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어떤 사인을 주기 위한 면으로 활용되는 거는 있고요. 네. 뭐 흔히 자꾸 얘기되는 게 쿠르드가 인구가 이제 한 전체 산재에 있는 네.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튀르키예 이렇게 산재에 있는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되니까 네. 이게 실제로 참전하면 근데 쿠르드도 네. 내부에 굉장히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분열돼 그렇고 있죠. 군사 네. 조직도 여러 개로 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미국에서 쿠르드 계열들이 지금 참전을 했다, 그러니까 참가를 하고 있다. 전투행위라고 네.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어느 계열의 민병대인지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예, 없다면 그러면 예. 실질적으로 뭐 이라크에 있던 일부 쿠르드 무장 조직들이 이동을 해서 하고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네. 제가 그 규모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수천 명 규모 정도가 될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전쟁 양상에 이게 의미 있는 크게 의미가 예, 없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는 네. 대안들이 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결국 크루드를 활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사인을 계속 그 이란 지도부에다가 예. 주면서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예. 그런 그 의도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쿠르드 민병대 지상전 투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지상전 가능성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제 네. 작전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고요. 예. 지금은 여전히 이제 압박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지상군 투입을 위한 신호라고 보냐면 네.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 어떤 작전을 하려고 하는 이 국가가 있다면 네. 제일 필요로 한 게 적당하게 전투력이 높고 두 번째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면 쿠르드 민병대가 굉장히 효율적인 협력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앞으로 이 쿠르드 민병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실제로 전투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확전 양상을 보일 수 그렇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실적으로 무기 공급을
하고 있는 징후가 보인다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금 쿠르드 쪽이 이번 전쟁에 뭐 판가름을 낼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토사구팽 당해왔던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쿠르드를 미군이 쓰는 거는 조금 이런 말 쓰기는 그렇지만 불쏘시개 역할을 쓰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란을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거. 쿠르드가 이란 혁명 수비들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란에는 쿠르드 지역이 있거든요. 약 최소 인구가 800만에서 최대 1,200만 정도 되는데 이 네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 중에서 가장 쿠르드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이란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란의 이 쿠르드족들은 꿈은 자치를 이루는 거예요. 독립은 아니고요. 네. 자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활용하려는 쿠르드 군은 사실 이 쿠르드 자체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계열이 좀 다르군요. 네, 그러면. 예,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4천만에 가까운데 예. 뭐 언어도 4개로 나눠져 있고요. 네.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란에서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쿠르드가 여기서 성공을 해서 이란에서 뭐 독립이나 자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뛰어들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튀르키?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어떠한 형태의 쿠르드 국가라든지 정치적으로 성공한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우 강경하죠. 그 불똥이 튀르키예로 뛰거든요. 튀르키예는 1,600에서 1,800만의 쿠르드인들이 있는데 동부 쪽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는 쿠르드 문제가 거의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게 쉽지 않고요. 지난 1월에 이란에서 시위가 났었을 때 이 루트로 쿠르드 반군들이 들어오긴 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의 동선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튀르키예 튀르키예. 정보부가 이란 정보부에 가르쳐 줬고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이들을 분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쿠르드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미국으로서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쿠르드, 아제르 그리고 그 남쪽에도 네. 남쪽에도 또 있거든요. 예. 남쪽에도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소수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란이 태어나서 자국의 모국어가 페르시아인 사람들은 60%밖에 안 됩니다. 40%는 소수 민족이에요. 예,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쿠르드 지상전 가능성, 뭐 대리전 이건 너무 지금 좀 섣부른 전망이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백악관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주에서 6주 안에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는 네. 식의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지금 뭐 쿠르드의 지상전 작전, 뭐 대리전, 뭐 이런 새로운 양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좀 얽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길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단기전으로 갈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에 따라서 정말 이란이 네. 미국의 입장에서 위협적인 무기를 생산해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한다는 거라면 제가 볼 때 4에서 6주 안에도 끝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정말 이란 안에 이제 반미라든가 이런 성향을 가진 정부가 집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면 네. 뭐 단기적으로 당장 달성된 듯이 보이기는 하겠지만 예. 이 문제가 상당 부분 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4주, 6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미국 대통령이 무한정 예. 미군 전력을 해외에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과거에 베트남전 여파로 만들어진 게 미국의 이른바 얘기하는 전쟁 권한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워파워 액트인데 이 워파워 액트에 의하면 미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긴급한 필요에 있어서 미군을 동원해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60일이요. 그러면 한 8주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철군을 위한 준비 기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최대 90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12에서 13주 되죠.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워파워 액트가 작동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주에서 6주라는 건 아마 이 정도로 작전을 수행할 만한 재고는 지금 무기 재고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탄약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이란이 무기를 아끼고 있느냐 못 쓰고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진행되는 전쟁 양상이라면 특히 그 미사일과 같은 위협적인 무기를 지금 이란이 한두 방 쏘면 곧바로 추적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지금 명령을 내리는 지휘 체계가 어디에 소재를 해 있고 어느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는지 네. 그럼 그 지역에 대한 그 계속적인 그 압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 이런 정보력하고 타격력이 결합되는 게 과거 베트남전이나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었던 양상이에요. 하다못해서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전하고도 다른 양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1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된 미래전으로의 양상을 지금 최초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고려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1, 2주 안에도 작전이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좀 이 전쟁 상황, 이제 공격 상황 외에도 미국은 현재 지금 경제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신경 쓸 부분이 많잖아요. 네, 영향을 좀 뭐 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방비의 압박이 제일 클 거예요. 미국의 국방비가 치솟았던 때를 네. 이 시기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떤 지역 분쟁에 개입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비가 일반적인 무기 개발비라든가 운용비를 거의 압도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유가의 그 불안정 그렇죠. 문제들 유가, 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미국으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 제거가 됐고 네. 장기적으로는 이게 유가 안정을 불러오는 그러니까 그렇죠.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을 불러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특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얘기했던 네. 논리들 네, 마두로 결과적으로 대통령. 값싼 에너지 이 접근권을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그동안 쓴 네. 이 비용을 몇 배가 수혜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도 좀 살펴봤었는데 하루 막 50척이 지나던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량이 0척까지 떨어졌고 지금 300여 척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무즈 봉쇄를 두고 이란의 최후 수단이라는 분석과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호라는 해석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잠깐 깜빡했던 소수민족. 소수민족이 네. 발로치고요. 발로치. 네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봉쇄하기는 어려워요. 예. 완벽하게 봉쇄를 하면은 전 세계에 온갖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란이 쓰고 있는 작전은 실질적인 봉쇄인데요. 예. 다니는 배가 무서워서 못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배가 못 가죠. 예. 그렇게 배가 못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 석유만 수출 못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은 무슨 고통이냐면 주변 국가들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생필품을 수입해 오거든요. 네, 그렇죠. 아랍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셈법인데, 근데 이란이 여기는 최후의 수단인 거죠.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은 적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란도 스스로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이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박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거는 세계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미군 손실, 미군 자산 파괴. 그러면서 미국에 신호를 주는 거죠. 미국 국민들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편에서도 예. 심지어는 이 전쟁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가가 오르고 네. 미군이 죽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 카드를 지금 이란은 쓰고 싶은 겁니다. 이미 벌써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나오면서 기름값은 지금 들끓고 네. 있고 원유 값이 어느 정도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란의 그럼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거기도 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봐야죠. 이란은 유가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괴를 하기 때문에요. 네. 사실 전쟁이 막 시작하면서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유가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나오는 이란 배를 막기만 해도 전쟁 하나도 하지 않고 네. 막기만 해도 10에서 12달러가 뛴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70달러에서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기 시작하면 90달러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더 확전이 되면 130달러까지 간다고 그랬고요. 지금 현재 90달러 선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랑은 좀 소통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중국 배는 좀 보내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보내주고 선별적으로 막고, 하고. 선별적으로 보고 막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나가는 배들은 살짝 보내주고요. 그렇지 않은 배들은 공격해서 못 나가게 하고. 물론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되죠? 거로 봐야 네. 돼요. 지금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게 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사다 쓰듯이 네. 그날 필요한 거 갖다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비축을 해둬야 비축을 되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축류가 바닥나는 상황은 한 2달 정도 이후에 돌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네. 우려를 해서 국제 유가가 지금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할 때는 향후 1, 2주간의 작전이 정말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네. 유가는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완전히 지금 틀어 막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 풀릴 수 있느냐. 그 상황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네. 지금 그 이란에 네. 그동안에 주로 이제 지금 공중 드론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집중 타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2차로 지금 이 호르무즈해협 봉쇄하면서 네. 이란이 쓰고 있는 것들이 예. 이 해상 드론이에요. 예, 그렇죠. 무인선을 해상 드론, 이용해서 예. 이제 유조선에 충돌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 거점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폭격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응을 하겠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네. 그렇게 되면은 좀 지금의 상황이 더 긴장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교전이 건가요? 시작되면 긴장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만큼 이제 이란이 네. 여기에다 효과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느냐인데 또 반대로 또 대응할 수 예, 있는 그- 거니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국민들한테도 고통을 지금 감내를 해야 되는 조치들이거든요. 뭐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네. 이란은 완전히 지금 최후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없는 이란은 피해가 하나도 안 갔으면 그동안도 수십 번은 더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걸 바탕으로 반전의 기회를 노려보겠다는 게 이란 정권의 지금 네. 이란 정부의 접근이라면 반면에 그거 자체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수단을 고갈시켜버리겠다라는 게 그러면은 예, 그 미국의 지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주 내에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특히 아주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란 내 해상 세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지켜봐야죠. 네. 교수님 그렇게 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좀 치열한 이 좀 전투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진 일들이 좀 있었었나요? 아니요, 호르무즈 해협은 의외로 안정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네. 이란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만 잠수함도 있고요. 예. 소형 배들도 있고요. 어제도 지금 거의 자살 폭탄처럼 배 유조선에 가서 부딪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전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군함을 유조선을 호위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겠다라는 말만 트럼프 네, 뭐 대통령이 해군 했지 투입을 얘기를 하기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 호르무즈 해협 지형 보면은 그 뒤쪽이 자그로스 마운틴이라 자그로스 산맥이거든요. 그 뒤쪽에 기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날라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일단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상태로 두는 게 더 유가에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까도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호르무즈 봉쇄, 실질적인 봉쇄가 이란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상당히 부담되죠. 이란도 석유 못 나가니까. 그런데 이란은 그 석유 좀 못 나간다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지금 정권에 명운이 걸려 있는데 그 조금 나가고 못 나간 거에 지금 거기 일희일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는 이란의 지금 최대의 목표는 생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1, 2주 내,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네네. 주겠죠. 다음 주 내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변곡점이 가장 큰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지켜봤던 네, 장기적인 미국 작전의 실패라고 여겨졌던 게 항상 초반에 네. 이제 압도적인 우세를 쓰면서 전장을 지배를 했다가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변수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잔존했던 세력들이 저항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적당히 정적인 타협이 일어나고 예. 또 그리고 결국 주둔은 했지만 산발적인 저항들 이런 과거의 늪에 빠질 거냐
아니면 초반부터 다른 전쟁 양상으로 정치 군사 지도부를 괴멸을 시킨 것이 실적으로 효과를 볼 거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1, 2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달 연구소 교수, 차도연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